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간만에 또 밖에 나왔습니다. 요즘 밖에 나오는 일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답답한데요. 제가 원래도 밖에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또 날씨가 흐린 날을 제가 유독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날씨가 좀 흐린 것 같아서요. 또 오늘도 그 대형 마트 옥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상담하면서 참 많이 느끼는 주제예요. 네. 어, 우리가 행복하면 좋고 우울하면 싫잖아요. 저도 그렇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그 모든 분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운명은요, 행복하면은 불행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을게요. 그 슬픔이 찾아올 수밖에 없거든요. 또 슬프면 행복할 수밖에 없고요. 그거는 너무나 필연적이라는 거죠. 운의 흐름이라는 것이, 자연의 이치라는 것이. 봄이 되면은 여름이 오지만 결국에 가을, 겨울이 올 수밖에 없는 것처럼요. 하지만 겨울이 되면은 다시 또 봄이 올 테니까요. 근데 행복할 때는 우리 모두가 대단히 행복해 하죠. 말 그대로. 그리고 기뻐하죠. 근데 어느 순간 그 행복한 것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기 시작하면은 그 행복을 더 붙잡고 싶어 합니다. 마치 여름이 지나고 가을을 지나서 겨울이 오는데도 계속 여름이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또는 곡식을 수확할 수 있는 가을이고 싶어 하거나요. 그럼 결국에 우리는 그 행복함이 하나 둘씩 사라져 갈 때 그 행복을 대단히 강하게 붙잡고 싶은데 현실은 우울감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참 아이러니컬한 게요. 우리는 행복을 붙잡고 싶어 하다 보니까 사라지는 그 행복을, 그래서 우울감이 왔잖아요. 그걸 잊지 못하게 되면요, 우리는 그 행복감을 붙잡았던 것 뿐인데 결국에는 아이러니컬하게 우울감을 붙잡는 형태가 돼버립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내가 사업을 크게 하다가 망했단 말이에요. 그럼 사업이 잘 될 때를 계속 생각하면서 괴로워하겠죠. 즉 행복을 붙잡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1년, 2년, 3년, 4년, 5년, 결국에 10년, 15년이 지났는데도 그때 당시 내가 사업이 잘 될 때 그때를 붙잡고 싶어 하니까 계속 괴로워해요. 근데 여기서 무서운 건 뭔가 하면요, 어느덧 우리가 스스로 그 우울감을 붙잡고 있더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사업이 부도가 났어도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면 그 운의 흐름은 또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쩌면 이 사람은 다시 재기에 성공하고 보란 듯이 잘 살아서 또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사이클이 다가왔는데도 그 15년 전에 그 행복을 계속 잊지 못하고 붙잡고 싶고 너무 안타까우니까 아이러니컬하게도 다른 운이 왔는데도 그 우울감을 내가 보내주지 않더란 말입니다. 결국 행복을 보내줘야 할 때 보내주지 못하고 그 행복감, 내가 가졌던 것들, 그것을 되찾고 싶다는 그 열망이 그 우울감을 내 곁에 늘 두게 만드는 그런 아이러니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죠. 이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상담 드리면서 참 많이 느끼는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이를테면은 50세가 되신 분이 계신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 2014년에는 정말 괴로우셨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려요. 그러면 이제 그 내담자분께서는 맞아요. 저 2014년에 진짜 죽을 뻔했어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도 저는 매일 우울감에 시달려서 술과 우울증 약에 의존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명식을 보면요,
2014년에 대단히 무너지고 우울할 수밖에 없었지만 한 2020년쯤부터는 다시 일어서고 지금 현재는 대단히 행복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처음에는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됐어요. 물론 제가 공부가 부족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치부하기에는 똑같은 명식, 생년월일시도 똑같은데 똑같이 2014년에 힘들었지만 2020년에 재기에 성공하시는 분들도 그런 사례들도 너무나 자주 본단 말입니다. 어쩌면 그런 똑같은 명식들이 저에게 찾아와 주신 것도 제가 오늘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인연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 영상으로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그때 제가 처음에는 궁금해했고 지금은 확신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게 뭐가 있냐면요. 오히려 우리가 그 우울함을 붙잡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대단히 괴롭고 우울해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불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의 참 뜻은요. 나 우울해야지 하고 우울감을 붙잡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누구나 무너질 때가 있고 괴로울 때가 있겠죠. 그리고 그때는 당연히 힘들어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일어서지도 못할 만큼. 하지만 그것이 운이 바뀌고 또 여러분들께서 운을 잘 보실 수가 없다면은 제가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릴게요. 2년에서 3년이 지났는데도 내 마음 상태가 여전히 괴롭고 그렇다면은 의식적으로 바꿔보려고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과거에 대한 미련을 조금 내려놓음으로써 그 우울감을 붙잡고 있었던 우울감을 동시에 떠나 보내주자는 거죠. 말이 자꾸 혀가 꼬이네요. 네.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충분히 좋은 운인데 혹자는 좋은 운인데 왜 우울해요? 그러실 수 있거든요.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운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아주 우울하고 괴로웠는데 하는 일 없이 로또에 당첨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죠. 내가 움직이고 싶고 움직여야지만 쟁취할 수 있는 것들이 더욱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또 혹자들은 그러세요. 그 움직이는 것도 운이다. 틀린 말씀은 아니세요. 그리고 실제로 이분들을 상담해 보면은 제가 여쭤봐요. 우리 선생님 2020년에 뭔가 새로운 직장 찾아보고 움직이고 또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 볼 생각은 안 하셨어요? 그러면 10이면 10분이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선생님 용하시네요. 저 그런 생각했어요. 그럼 제가 여쭤보죠. 그런데요? 그럼 이렇게 답변하세요. 그럴 생각은 정말 강렬했는데요. 제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우울증 약에 너무 취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할 수 없었어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과연 이게 운명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의지입니까?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그 두 개의 합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나를 움직이게 하고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운이 왔음에도 내가 그것을 취하지 못한다면은 결국에는 이뤄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같은 맥락으로 상담드리면서 이런 이야기 들은 적이 참 많아요. 선생님 저는 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대단히 괴롭나 봐요 인생이. 그럼 제가 여쭈어봐요. 우리 선생님은 아까 직장이 고위 공직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은 지금 혼인하셔서 신랑분하고 그래도 잘 살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들 말씀 주세요. 그럼 제가 역으로 여쭈어봐요. 근데 왜 우리 선생님께서는 본인이 관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뭔가 하면요. 자,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가수가 꿈이었고 그래서 그 보컬 레슨을 받고 음대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가수로서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음악학원에 강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명리 상담을 받았더니 딱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강사를 해서는 안 돼. 왠 줄 알아? 당신은 식상이 없잖아. 그러니까 강사가 아니야. 강사할 수도 없어. 그만둬. 그런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거의 운명론자들이세요. 자, 그럼 운명론이라는 건 정해져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과거에는 어떻게 음대를 갖고 보컬 레슨을 받았으며 어떻게 음악학원에서 강사를 했을까요? 식상이 없는데, 심지어 운으로도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잘 됐던 안 됐던 음대를 갖고 보컬 레슨을 받았으며 그리고 졸업하고 음악학원 강사를 한다면요, 나는 이미 그 자체로 식상이 있는 거란 겁니다. 그 운명론에 따르자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요. 너는 음악 할 수가 없다. 식상이 없어서 안 된다. 아니 근데 그 과거에 음악을 해왔잖아요.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운명론이라면서요. 정해져 있다면서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그거는 네가 잘못 선택해서 그런 거야. 그리고 또 대부분의 분들은 그러세요. 그거는 네가 전생의 인연 때문에 그런 거야. 그거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어요? 잘못 선택한 건지 전생이 어땠는지 확인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들? 저는 확인 못해요. 왜 잘못 살았다라는 걸 확인 못하냐면요, 내가 그 지난 세월이 힘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다음 대운에서 내가 크게 성공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지난 대운이 음대를 나오고 보컬 레슨을 받고 졸업한 후에는 음악학원 강사가 됐다는 게 잘못됐다는 거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절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운명론이 아니라는 거죠. 같은 맥락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말씀드리자면요. 언제쯤이면 내가 우울해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지 마시고요. 정말 한 2년, 3년, 사람이 괴로우면 2, 3년 너무 힘들고 괴로울 수 있어요. 또는 10년 동안 괴로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최소한 2, 3년이 지났는데도 내가 너무 우울하고 괴롭고 힘들다면은 어쩌면 나는 이제 바뀌는 좋은 운이 들어왔음에도 내 마음 상태 때문에 그것을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의심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제가 차 안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다 보니까 중간에 갑자기 뭐 띠링 그러면서 뭐 자동 브레이크 뭐 설정 뭐 이런 게 됐어요. 그래서 중간에 소음이 들어갔지만 저는 저의 생각, 특히 이렇게 하늘 배경으로 찍는 저의 생각을 말씀드릴 때에는 그냥 여과 없이 발음이 꼬이는 것도 그대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만 온전한 저의 생각이 여러분들께 더 진솔되게 전달될 것 같거든요. 물론 그냥 다른 영상들도 뭐 이렇게 스크립트를 짜놓고 하는 건 아니니까 비슷하긴 하지만요. 제 생각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영상은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감히 제 생각을 강요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저도 역시 여러분들처럼 고뇌하고 힘들어하고 웃고 우는 사람이니까요. 제가 어찌 감히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제 생각을 나누는 대신에 제가 할 수 있는 거라는 거는 이런 제 생각을 공유하는 영상에는 광고를 붙이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조심스러운데 거기다 어떻게 광고를 붙입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혹시 내가 우울함을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닐지, 그래서 우울한 것은 아닐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울하고 싶어서 우울한 사람은 없겠죠. 그 우울감을 붙잡는다라는 거는 지난날의 행복을 잊지 못해서 역설적으로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닐지, 그래서 새롭게 들어오는 행복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주제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날씨가 흐린 건지 미세먼지 때문에 흐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흐리니까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네,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또 우울하시다면은 그 의미를 찾아가실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가보겠습니다.